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지옥이 된 당신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독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착하게 굴려고 했는데 왜 인간관계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참을수록 더 무시당하고 베풀수록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맞춰줄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는 걸까요? 혹시 문제가 당신의 착함 자체가 아니라 착해지려는 그 노력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철학사에서 가장 독하고 가장 솔직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말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지옥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788년 독일 단치이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었고 연애는 번번이 실패했고 어머니와는 철천지원수처럼 싸웠고 제자도 추종자도 인정도 없이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무시당하고 혼자이고 관계에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정확한 통찰을 남긴 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실패한 사람이 가장 구조를 잘 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가 왜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아서 한 거니까. 하지만 수십 번 실패한 사람은 압니다. 패턴을, 구조를, 인간의 본성을. 쇼펜하우어의 주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그가 30세에 완성했지만 세상이 알아봐 준 건 그가 60대가 됐을 때였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한 사람. 근데 그 30년 동안 그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당신의 착함에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주장한 것 중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이며 이기적이다.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사랑, 우정, 도덕, 의무 이런 그럴듯한 이유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비관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먼저 밥 사주는 선배, 뭐든 들어주는 친구, 절대 싫은 소리 안 하는 동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착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 착함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 갈등을 피하고 싶은 안락 추구. 이 중 하나 혹은 복합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단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환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환상이 깨질 때마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쌓이면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되니까요.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심어 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 고통의 시작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차가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하게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래서 떨어지면 이번엔 추워서 괴롭습니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춥고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관계를 원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줍니다. 서로를 상처 입히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적절한 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인간 사회 예절의 본질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더 참고, 더 맞춰주고, 더 착해지려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더 착해지려 하면 더 찔립니다. 다 끊어버리면 더 춥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거리 조절 능력입니다. 근데 이 거리 조절이라는 게 착한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거든요.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상대가 원하면 내가 맞춰주고 싶고, 상대가 실망하면 내 탓인 것 같고. 이 공감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감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원흉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착해지려는 노력이 독이 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왜냐면 그것은 결국 두 명의 불행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볼게요. 당신이 착해지려고 애쓴다는 건 대부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싫은데 좋다고 하고, 불편한데 괜찮다고 하고,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니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게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두 번째, 폭발도 못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원인 모를 피로감. 아무것도 하기 싫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거나 귀찮아짐. 이게 번아웃이고 심하면 우울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포로 인해 자기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이 두려움이 착한 척의 진짜 연료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착해지려는 노력에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맞춰주면 상대는 자동으로 기준점을 높입니다. 처음엔 10%만 양보해도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엔 50%를 양보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당신이 항상 주는 사람이 되면 상대방의 기준선 자체가 그렇게 설정됩니다. 두 번째 독은 당신 자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당신은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더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독은 진짜 관계를 막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결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친구가 된 건 당신이 아니라 가면이기 때문이다. 착한 척 하면서 만든 관계는 착한 척을 멈추는 순간 흔들립니다. 그 관계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남아있는 사람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이해하는 사람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포용하는 사람과 만들어집니다. 착한 척으로는 절대 이 관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독특한 처방을 내립니다. 보통 철학자들은 말하죠. 더 사랑하라. 더 베풀어라. 더 연결되어라.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관계에서 완전히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 못하고 이타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넌 이것도 못해줘? 이 감정 아시죠? 이게 바로 이타적인 척한 이기심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해지는 게 낫다고.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건 못해줘. 나는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직하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왜냐면 이런 사람과는 진짜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착한 척하는 사람과는 협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눈치를 봐야 해요. 반면 솔직한 사람과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타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진짜 이타심과 가짜 이타심을 구분하죠. 진짜 이타심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여분의 에너지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가짜 이타심은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남을 돕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엔 인정 욕구, 두려움, 의존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 기억하시죠?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괜찮아야 당신 옆 사람도 진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부정한다. 아닙니다. 그는 고독을 예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특이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를 못 견디는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외로움 해소가 목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맺은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상대방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먼저 혼자를 잘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고. 혼자가 완전한 상태에서 맺는 관계만이 진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고독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3가지 통찰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통찰. 당신이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은 부모도 연인도 친구도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먼저 배워라. 관계가 힘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있나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공허한가요? 혼자가 불편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 집착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역설입니다. 관계가 너무 필요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망칩니다. 두 번째 통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관계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의 기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통찰.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군중은 언제나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지성과 성품을 지킨다는 것은 군중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건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 결국 아무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낫고 그 소수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깊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95%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기대. 당신이 상처받는 건 상대방이 당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줄 알았는데가 상처의 제조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은 냉소가 아니라 지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관계가 증오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미울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겁니다. 대신 상대방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번 중 3번 연락하면 왜 7번은 안 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3번 연락하는 사람이구나로 보는 겁니다. 그 3번이 충분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실적 인간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명예욕,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욕구.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데서 온다. 당신이 착해지려고 애쓰는 이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인정받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싫고 그래서 착하게 굴고 맞춰주고 참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를 폭로합니다. 첫째, 타인의 인정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착하게 구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거나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는 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둘째, 인정받을수록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독과 구조가 같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의 인정으로 충족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SNS 좋아요 중독과 똑같아요. 어제 100개 받으면 오늘 99개로는 불안합니다. 이 게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셋째, 자신을 잃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맞춰 자신을 조각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거절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를 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를 말할 자격도 없다. 왜냐면 선택지 없이 항상 예만 하는 건 동의가 아니라 굴복이거든요. 진짜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당신의 굴복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동의입니다. 그러니 거절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이번 약속은 내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 부탁은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예를 먹고 유지됐던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거절해도 이해하고 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 자기 욕구 파악입니다. 하루 10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나?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한 건 뭐였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나?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신이 어디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갈아먹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등급 정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과 같은 깊이의 관계를 맺으려는 걸 비효율이라고 봅니다. 핵심 관계는 1명에서 3명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래도 곁에 있는 사람들. 여기엔 최대한 솔직하고 깊이 투자하세요. 중요 관계는 5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특정 맥락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 적당한 거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 외 모든 사회적 관계에는 예의는 갖추되 깊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 핵심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네 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된 인간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관계에서 소진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겠지.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봐야지.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이 시도가 반복되면 당신만 소진됩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 당신 자신에 쓰세요. 다섯 번째, 고독 시간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아무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 없이, 콘텐츠 없이, 약속 없이. 처음엔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을 견뎌내는 훈련이 자기 자신과 사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관계에서 뭔가를 구하는 게 줄어듭니다. 구하는 게 줄어들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를 처음 접하면 다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어둡다. 너무 차갑다. 이렇게 살면 외롭지 않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 철학을 깊이 읽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 이해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인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모든 관계에서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혼자여도 괜찮다는 허락.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도 된다는 허락. 이 허락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착해야 한다는 강박,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 완벽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강박의 허구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 의무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연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짜 연결과 가짜 연결을 구분하죠. 가짜 연결은 의존, 두려움, 공허함 채우기, 인정 욕구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진짜 연결은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맺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연결은 착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면 진짜 연결은 가면과 가면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 에너지의 절반만 자신에게 써보아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솔직해지려고 애쓰세요. 솔직함이 착함보다 어렵습니다. 솔직함이 착함보다 무섭습니다. 솔직함이 착함보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고 진짜 나를 살리고 진짜 자유를 줍니다. 착하게 굴어서 유지되는 관계는 착하게 굴기를 멈추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60대가 되어서야 세상에 인정받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는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년이 지나서도 그의 말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착해지려고 애쓰다 지친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지옥 같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더 나은 관계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